볼게요. A, B, 11, JS, 메소드, HTML 할게요. 자, 그래서 파일 하나 만드시고, method.html입니다. 자, 만드시고, 파일 이름은 KOKR. 그리고, 웹 기초 중에 JS. 자, 이번에 보실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이런 이제 배열 기준으로 할 거예요. 배열에 들어가는 추가 기능을 확인해 보자. 그걸 우리는 배열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럼 뭐 객체에 들어가면 뭐 오브젝트 메소드라고 할 거고, 이미 들어가 있는 함수라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는 우리가 내장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를 뭐 하는 거? 만들어져 있는 것을, 기능으로 만드는 것을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src, 자, JS 안에 src 안에다가 여기 써있는 b11 js method.js로 파일 만들어 줄게요. 자, 계신 분들은 카메라 다 켜주세요. 자, JS인지 열어도 되겠죠? 필요하면 또 얘기하시고, 내용 안에다가는 간단하게 주석 걸고 쓸게요. 자, 배열 메소드는, 일단 배열 메소드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자, 배열 메소드는 배열에 들어가는 배열 형식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배열 메소드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일부는 배열 메소드가 아닌 것도 존재합니다만 배열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프로퍼티인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퍼티이거나 자,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사용 가능한, 소위 말하는 그냥 범용 처리 방식이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무방할 겁니다. 배열용이 아닌 거죠, 원래는. 일단은 아닌 것 먼저 몇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두 개밖에 안 살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자, 여기 어레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값을 여러 개 넣어 보도록 하죠. 마카라든가 리모트라든가 펜이라든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식에 이 아이의 개수가 몇 개인가 파악하는 아이가 하나 있죠. 이게 우린 랭스라고 하죠. array.length. 자, 이 아이는 보시다시피 뒤에 괄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뒤에 괄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실은 메소드가 아닌 거죠. 첫 번째는. 실제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확인해 보시면 숫자 3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아, 저것은 개수를 파악하는 거구나 라고 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텍스트는 자바스크립트. 단순하게 만들어진 이 글자도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가? 콘솔 로그 텍스트 그럼 값 확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잘 나오죠?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즉 length라고 하는 이 i는 property 기능은 원래는 함수가 맞아요. 원래는 함수가 맞는데 우리가 쓰는 형태 자체도 함수로 쓰지도 않고 그냥 프로퍼티로 호출해서 동작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특이하게도 배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단순 텍스트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럼 임시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죠. 변수 obj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마커는 떡은 있죠. 떡. 자, 만들었어요. 객체에 대한 개수는 몇 개인가? 라고 확인해 보시면 자, 값이 없습니다. 객체로 처리된 i는 개수를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잘못된 표현으로 처리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그럼 이 i의 개수를 몇 개의 객체가 들어있나를 파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for in의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개수만큼 순환을 할 테니까 그만큼 순환을 하게 해서 결과를 도출하게 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자면 오브젝트에 키스라고 써가지고 여기에 obj를 담고 length로 닫으시면 강제로 키스는 말 그대로 프로퍼티 키의 값을 가져오는 처리를 해서 그거를 배열화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콘솔 로그로 찍으시면 똑같이 개수를 파악하는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즉 프로퍼티도 객체로 처리되어 있는 i도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는 존재하더라 라고 보여드립니다. 자,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 들어있는 length는 이 키를 배열화 처리하는 거죠. 왜냐? 확인해 보시면 length 빼고 확인해 보시면 배열로 바뀌었죠. 키만 배열로 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글자 문자 형식이거나 아니면 배열 형식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을 순서를 파악하는 아이는 length, 프로퍼티로 쓰는 아이 중에 하나다. 배열 메소드가 아니지만 배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두 개 더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 정도만 쓰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써야 되는 배열 메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클리어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요. 위쪽에 있는 것 중에 딱 하나만 가져오겠습니다. array 만들어진 아이만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사실 배열 메소드 몇 가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몇 가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적도 있고요. 첫 번째, 내용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 array다 push. 그럼 여기다가 쓰면 되죠. 이거 위에 있으니까 제가 주석 걸은 거죠. 그럼 콘솔 로그를 통해서 값을 확인하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자, 뒤에 넣는 게 아니라 앞에도 넣을 수 있죠. array.on shift. 그럼 앞에 채워 넣습니다. 자, 뒤에와 앞에 채워 넣는 걸 확인했습니다. 앞에 내용에서 강제로 뺄 수도 있죠. 이미 들어가 있는 거를. array unshift가 아니라 shift를 사용하시면 오히려 넣었던 모니터를 빼버리는 형식으로 바꾸는 거. 그럼 push는 뒤에 집어넣는 건데 그것을 강제로 빼는 거. 그때 걸 빼버리죠. 자, 이미 사실 여러분들은 배열 안에 들어가는 함수, 배열 메소드를 알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또 보자면 array.join. join은 뭐 하는 아이예요? 각각의 값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뭐 하겠습니까? 무언가가 만들어져서 join 텍스트는 이라고 써서 값을 확인하셔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때 기본적으로는 따로 언급 안 하면 컴마로 구분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바꿔 넣으면 중간에 들어간 이름이 다른 형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배열 처리된 것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 형태고요. 다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아이에 차이가 아예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연달아서 붙여 이래버리면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어떤 소스를 만들어서 구분을 해놓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구분된 소스를 기준으로 어떤 형태든 간에 구분이 처리된 소스를 기준으로 다시 분리시킬 수 있죠. 글자로 만든 걸, 아니, 하나의 글자 형식으로 합쳐서 만든 걸 다시 뭐 하는 거? 배열로 만드는 거. 분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split 텍스트라고 써볼까요? join 텍스트에다가 split 이라고 써서 확인하시면 콘솔로 안 썼군요. 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열로 들어가긴 했는데 구분된다면서 왜 안 됐죠? 어떤 걸 기준으로 구분할까요? M, A, E. 만약에 여기다가 나는 M을 기준으로 두겠어 하면 M이라는 글자는 사라지면서 쪼개져요. 아니야, 나는 대시선을 기준이었어. 그러면 대시 기준으로. E 기준이었어. 그럼 E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쪼개지게 되겠죠. 꼭 글자가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쓰면 통째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합치거나 다시 분리시키거나. 그리고 반복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것 중에 array, for each. 이것도 배열 메소드예요. 이것도. 자, 그러면 function 순서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콘솔로 찍을게요. 콘솔 로그로 이 값을 찍으면 각각 들어있는 값을 하나씩 표출.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글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쭉 따로따로 되어 있죠. 여기 안에 스플릿을 통해서 안에 빈칸을 기준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저는 이 아이를 이렇게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리버스라는 이름을 붙일게요. 메소드입니다. 다른 변수에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값 자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하려면 진짜로 딥카피를 처리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반복못 써야겠지만 그냥 썼어요. 자, 그럼 이 아이를 그대로 콘솔 로그로 찍어서 확인하시면 값은 위에 거는 시작이 M, 밑에 건 끝나는 게 M, 위에 거 두 번째가 A, 끝에서 두 번째가 A, K, K, E, E, R, R, 대시, 대시. 무슨 뜻이에요? 리버스는 배열의 목록을 뒤집기 라고 하는 아이가 바로 리버스입니다. 자, 뒤집는다는 얘기는 다른 아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스플릿 텍스트를 sort. sort는 뭐 하는 아이일까요? 이름 그대로 sort. 정렬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렬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딱 찍어가지고 똑같으니까요. 찍어보시면 작은 숫자부터, 그러니까 알파벳 숫자나 이런 거 순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쪼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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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주는 아이가 바로 sort, 정렬입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을 좀 쓰자면 배열의 목록을 순서대로 재배치하는 아이를 우리는 sort라고 한다. 역순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정렬을? 제일 쉬운 방법. 여기에 한 가지 기능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들 말고 위에 거 중에 다른 변수 하나 갖다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쭉 보니까 조인한 거 말고 array가 있었죠. 자, array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해서 array는 첫 번째 있는 요거, 첫 번째 말고 여기 있는 요 세 개짜리일 거예요. 그쵸? 자, array에다가 저는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index of. 자, 5가 대문자입니다. 5가 대문자로 들어가서 index of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단순하게 콘솔로 결과물을 확인을 하시면 그 값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자,
인덱스 오브에다가 머그라고 써볼게요. 값은 똑같이 나오죠? 왜냐? 인덱스 오브는 이 안에 뭔가 글자를 입력하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얘를 갖다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 체크라는 변수에 담아서 보여드리자면 값 마이너스 1 없으면 마이너스 1 또 펜 2 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인덱스 오브 내부에 값을 입력하여 동일한 값이 존재하면 그중에 첫 번째가 위치한 거 파악하여 숫자를 표기 위치에 대한 숫자를 표기하는 기능이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면 숫자를 표기하는 것은 동일하나 첫 번째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숫자를 0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보다 이전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펜이라고 하는 아이를 뽑아낸다면 사실은 어레이가 가지는 아이의 펜은 0, 1, 2 그쵸? 세 번째 존재한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리모트라고 하는 아이는 0, 1 마커는 0이니까 똑같이 마커라고 쓰고 확인하시면 0번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커 또는 뭐 키 썼다. 키라고 하는 아이는 없잖아요. 그러니 마이너스 1 없는 아이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인덱스 오브 어떤 개념인지 정리되셨어요? 쓰고 계시군요. 기다릴게요.
문제로 카톡 하네요. 자, 됐어요? 오전보다 쉬운 거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 반응이 조용하죠? 오전보다 한참 쉽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티격티격. 아, 이거구나. 이 정도 많은데. 네. 아, 거기에 정신이 다 나갔어요? 음.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많이 말고. 어차피 지금 길어야 1시간 좀 조금 넘게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건 J콜을 한다고 해도 쓰는 아이예요. 그래서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자, 리플레이스라는 걸 해볼게요. 근데 리플레이스는 배열이 아니라 기본적인 텍스트에도 존재하는 아이다 보니까 메소드라서 그냥 replace arr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줄게요. 자, arr이라는 아이는 array. 자, array. array는 아까 보셨다시피 기본적인 텍스트 내용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다가 0, 1. 그죠? 0.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요. 1, 0, 하고요. 뒤에다가 캠, 머그, 차저 뭐 이렇게 한번 아이고 중간에 메소드를 안 쓰고 그냥 쓰고 있었군요. 자, 여기다가 스플라이스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 하는 거냐? 위에 거 순서를 파악하는 거고요. 얘는 순서를 할당을 해요. 그 다음에 뒤에도 뭔가를 개수를 파악하는 숫자와 관련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뒤에는 뭐 하는 거냐면 잘 보십시오. 결과를 바로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메이커는 그대로 있죠? 마커는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저기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쓱 빼가지고 자, 쓰고 계신 분도 계실 테니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거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뭐냐면 순서예요. 위치를 찾아내는 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뭐냐면 개수예요. 이 두 개는 뭐라는 거냐면 앞에 1은 0부터 되는 거니까 두 번째부터 1이라고 쓴 거 0번째 0개만큼 만약에 여기다 제가 숫자를 썼으면 그 개수만큼이겠죠. 만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오는 내용을 뭐 해라? 삽입해라. 사실 그래서 리플레이스 치환이죠. 치환하는 건데 즉 요게 1번째니까 리모트라고 하는 아이를 제가 여기다가 1,1 썼으면 리모트를 삭제하고 요 자리 대신에 이걸 넣어라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0을 썼으니까 삭제하는 건 없는 거죠. 삭제하지 말고 요 사이에다가 캠, 머그, 차저라고 하는 요 세 개의 값을 쓱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따지면.
자, 그게 스플라이스. 중간 삽입. 우리가 배울 때 끝에 삽입하는 건 푸시. 앞에 삽입하는 건 on, shift. 그죠? 중간에 삽입하는 건 splice. 그럼 여기에 삭제. 끝에 삭제하는 건 앞에 삭제하는 건 shift. 중간에 삭제하는 건 splice. 똑같이. 왜? 이거 계속 쓱 지워버리고 숫자만 남겨놓으면 몇 번부터 몇 개만큼 삭제해라 하거든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바로 요 splice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원본 자체를 계속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그렇고 리버스도 그렇고 저 위에 있는 아이들 시프트, 뭐 언시프트, 푸시 다 마찬가지예요. 솔트도 있었는데 여기 솔트도 그렇고 원본 자체를 그대로 다 뜯어 고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원본은 그대로 두고 카피해서 쓰겠다 라고 하시면 뭐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뒷카피로 바꿔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설명을 먼저 드린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중간에 채워 넣는 방법도 있었고, 별거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배열과 합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레이라고 하는 아이는 요 내용들인데 여기에다가 앞에 있는 다른 게 뭐가 있나 라고 보면 딱히 없는 것 같군요. 그럼 다른 아이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뭘 만들 거냐면 변수 array2라고 하나 만들어서 이곳에다가는 데스크탑과 태블릿, 스마트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쓸게요. 자, 그냥 전부 다 아무런 의미 없는 내용들만 쭉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개를 콘솔 로그를 통해서 단순하게 array와 array2 이러면 이건 두 개의 배열을 따로따로 나열한 거지 합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두 개를 하나로 합치려면 어찌해야 될까?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나로 합칠 거예요. 그러면은 자, 단순하게 보자면 위쪽에 이런 식으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해보자. 자, 그는 변수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할까요? 자, array에다가 splice 끝에다가 뭐 넣어볼까요? 0, 0. 처음에 넣어볼게요. 그냥 처음에 array2 NC3 처음에 한번 넣고 콘솔 로그로 책 찍어보죠. 못 하났군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배열 하나가 들어가 버려요. 값 자체가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이 자체를 하나로 보고 통으로 들어가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레이 안에 배열 안에 배열이 삽입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푸시, 언시프트 동일한 개념이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아예 따로 만들어 합치는 거예요. 물론 추가하는 것도 있어요. 이 배열 자체를 추가하는 아이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합치는 콘 어레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어레이와 콘캣이라고 해서 array2라고 쓰시면 콘솔 로그로 콘 array라는 값을 확인을 해보시면
배열 두 개를 합쳐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형태를 만드는 게 바로 이거 콘캣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array와 array2의 값을 각각 하나의 배열로 합쳐서 처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concat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위에 거는 다 값들이니까 숫자들의 집합을 한번 그냥 단순하게 세워볼게요. array n이라고 써고요. 배열입니다. 여기다가 10, 5, 2, 50, 80, 90, 200. 자, 이런 아이가 있다고 칠게요. 그냥 단순하게 이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모두 더하면 값이 얼마일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식으로 따르면 어떻게 해요? 뭐 또는 each, 그죠? for each를 해서 array n에 대한 i를 펑션 d, i 써서 단순하게 썼어요. 더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변수 sum. 일단 숫자를 더할 거기 때문에 일부러 undefined가 아니라 숫자 형식으로 바꿔주려면 0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sum에다가 뭐합니까? 플러스 는 d, 자기 자신에다가 들어오는 데이터 값을 더하시오. 뒤에는 순서는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럼 콘솔로 sum 결과를 확인하시면 437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쓰는 for each 말고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예요. 자, 똑같은 형식인데, 이거를 메소드 자체가 아예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냥 뭐 콘솔로 바로 찍을게요. 콘솔 로그를 통해서 array n을 reduce 라고 해서 써줍니다. 그럼 뭔가가 지금 undefined is not 함수에 대한 데이터 무엇인가가 빠진 상태로 되어 있네요. reduce라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오랜만에 써서 reduce가 더한다는 것만 알고 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자, reduce 자바스크립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메뉴도 있고요. 자, reduce는 더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수식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서 네가 알아서 순환 처리해 라는 개념이군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 for each에 들어가는 함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이 자리에는 펑션으로 들어갑니다. reduce 대신에 for each를 쓰는 것과 같은 개념이군요. 이때 두 개의 매개 변수, 매개체가 되는 인자를 담습니다. 그리고 a 리턴을 쓸까요? a 플러스 b라고 써보면 다른 쪽에서 들어있는 i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보면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리턴을 따로 안 써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요거 아니네요. 자, 여기 값이 똑같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리듀스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수식 계산을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건데, 그럼 A 플러스 B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느냐. 리턴 안 하면 값이 안 뜬다. 이걸 확인했어요. 자, 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A라는 값을 따로 수행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리는군요. 콘솔로 바로 찍지 않고 연수 체크라고 쓰겠습니다. 한 번에 그냥 긴 거를 욕심내서 썼더니 양이 많아서 ck라고 하는 값 안에다가 옮겨 쓰도록 할게요. 자, array reduce a, b, a와 b가 어떤 결과치를 뽑아내는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여기다가 콘솔 로그를 통해서 a라는 값이 뭐가 나오니 하면은 자, 10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5번에 undefined가 떠있죠.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언가를 처음을 통해서 이후에 무언가 수행하게끔 값을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B의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을 제외한 5부터 200까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A와 더하기 B라는 연산 내용을 쭉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콤마 B를 확인해 보면 처음엔 A와 B는 15가 나오고 있죠. 15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앞에 거는 없어요. 뒤에 거는 이 뒤에 것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에 값은 A는 10이 맞습니다. 그 다음엔 B는 그 뒤에 오는 5가 맞습니다. A, B. 자, 리듀스는 여기 있는 값을 순환을 하는데 처음에 식 1 하고요. 그 다음엔 1번의 과정에서 처리된 어떠한 결과와 2번을 수행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A와 B의 식을 뭘 처리해라 라고 연산식을 쓴 게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결과치가 없는 거잖아요. 결과치가 없으니 아무것도 뭔지 모르는 아이와 뒤에 오는 아이 B가 있는 거죠. 뭔지 모르는 아이와 B. 그럼 앞에 있는 아이와 뒤에 있는 아이를 계산을 해서 뭔가 결과가 또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다시 무언가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undefined. 그리고 뒤에 오는 아이 B는 50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를 계속 더해줬더라면 A는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을 더해서 15가 된 게 A로 바뀌었을 거고 15가 된 게 이것과 2를 더한 값이 17이 된 게 A가 됐을 거고 50과 더한 I가 67이 됐을 거고 80과 더한 I를 다시 어떠한 A 값으로 계속 처리해서 나갈 겁니다. 즉 A는 앞에 두 인자를 처리한 결과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는 A의 뒤에 오는 인자라는 개념이고요. 어떻게 보면 리듀스는 for each의 개념하고 비슷하게 뭘 하는 것? 순환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순환하는데 for each는 각각의 그냥 내용을 뿌려내는 것밖에 안 하지만 리듀스는 뭐예요? 순환하면서 무언가 연산 작업을 같이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식으로 좀 먼저 보여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뭘 할 거냐면 A 변수 C는 A 플러스 B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콘솔 로그를 통해서 A, B를 줄 건데 리턴 C를 줄게요. 그럼 값이 보일 겁니다. 이제 이렇게요. A와 B를 더한 값을 C라는 곳에 줘서 얘를 반환 처리했어요. 리턴을 줘야지만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제 보입니다. A라는 값은 처음에는 뭐예요? 10.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처음에 나오는 B는 5. 첫 번째 거. 그래서 10과 5가 나왔죠. 두 번째는 15와 2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B는 두 번째 거 맞죠? 요거 이거 자 멀리 있으세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왼쪽에 거 15가 나왔습니다. 왜 15냐? A, B 앞에 있던 A, B를 더한 결과치는 15잖아요. 이걸 A라고 담아준 거예요. 그럼 A는 15가 되고 B는 2가 된 것을 더한 거죠. A, B. 이 더한 것이 다시 뭐가 된 겁니까? 다시 A가 된 거예요. 그럼 17이니까 여기 17 맞죠? 뒤에 50은 그 뒤에 오는 20 맞죠? 17, 50 더하면 67 67, 80 80 뭔가 계산을 또 하겠죠? 147과 90 147과 90 맞죠? 그 순서대로 처리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앞서서 보셨던 내용대로 여기 있던 제가 주석을 처리해 놓은 요 식에 플러스는 D라고 했을 때의 썸 값은 A 여기 써있는 D라는 데이터라는 값은 B에 해당하는 결과치와 동일하게 쓰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리듀스랑 비슷할 수도 있고요. 포이치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아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제이슨 형식이나 내용들 사용하실 때 조금 더 많이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기는 해요. 바로 필터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자, 필터라는 이름을 메소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추려낸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필터링 한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빼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도 기본적인 형태는 리두스와 포이치와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띡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펑션, 함수를 사용하고요. 어떠한 조건을 걸었을 때 바로 리턴으로 반환 처리한 값을 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즉 반환된 값을 저장하여 이후 처리하는 기능 형태를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 들어가는 필터는요, 뭐 방법이야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할 겁니다만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변수 n 위쪽에서 뭔가 했던 아이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n 리스트라고 쓰고요. 1, 2, 3, 4, 5, 6, 7 쓰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치만 있는 아이예요. 그럼 그 아이에 대한 값을 담아서 더하라 라는 형식으로 본다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일종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터 리스트는
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조건문에다가 뭔가를 수행할 겁니다. n 리스트에 들어가는 어떠한 값과, 자,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아이가 4랑 비교했을 때 크면은 해당하는 아이의 n 리스트에 i번째 있는 것을 뭐 해라? 필터 리스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점 푸시시켜라. 자, 조건문을 걸어서 수행했어요. 하지만 보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반복문 순환이 돌겠죠. 자, 포문으로 돌리셔도 되고, 또는 n 리스트에 for each로 펑션 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d, i라고 쓰면 n 리스트라고 쓴 거 대신에 d라고 바꿔주면 되겠네요. 보기 편하게. 자, d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자, 단순하게 값 처리해서 그 결과치는 콘솔 로그 값이고 필터 리스트 찍어보시면 이렇게 5, 6, 7 4보다 큰 값만 필터링 돼서 담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끔 만드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 개념을 배열 메소드 자체가 있는 걸로 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똑같은 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아, 여기 있군요. 여기다 그대로 쓰도록 하죠. 는, 자, 이곳에 n 리스트에 필터 그리고 펑션 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안에 들어갈 값은 각각에 들어갈 내용들을 처리할 거기 때문에 for each에서 쓰는 것과 같습니다. 두 개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던져주도록 하죠. 그래서 이 값이 쉽게 말하자면 똑같이 뭐 처리했을 때 조건문으로 사용하셔도 관계없고요. 여기 있는 값 그대로 써서, 얘가 아니라 단한 함수잖아요. 펑션이니까 이게 아니라 단한 처리된 값을 여기다 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return d라고 쓰시면 돼요. return d. 그러면 동일하게 콘솔 로그로 찍으시면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for each로 처리하나 필터로 처리하나 사실은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고, 콘솔 로그로 D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5, 6, 7 왜 이 부분 안에 들어가는 거는 필터로 각각 알아서 수행할 테니까, 혹시라도 더 값이 들어가는 게 있다면 찍어보는 거죠. 괜시리 콤마 i, k 뭐가 있을까? 괜히 찍어보면 5, 4, 6, 5, 7, 6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 둘, 셋. 첫 번째 거는 하나, 각각의 값을 하나씩 전체로 볼게요.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거는 그 아이의 순번이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 거는 일부러 그냥 괜히 찍어봤는데 배열 자체를 통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모든 리듀스든 필터든 포이치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담을 수도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필터에선 지금은 하나만 일부러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인덱스 어레이 순서라고 쓰겠습니다.
자, 필터는 내가 원하는 결과치를 필터는 체크된 내용 중 리턴되는 값만 뭐 하는 거? 별도로 담아서 처리하는 기법을 필터라고 하는 것이다. 리듀스는 앞에 값과 뒤에 값을 어떤 연산, 수행을 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포이시는 그냥 그 각각을 하나하나 수행하는 것이다. 역할이 다릅니다.